그리고 매달 월세는 855만 원이 나와요. 대출이자 1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순이익이 가까이 남더라. 안녕하세요. 경매의 모든 것 노준석 멘토입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서 10월 26일 날 저희 학원에서 시세 차익의 끝판왕이죠. 공장 그리고 월세 수익형의 대명사죠. 다가구에 대해서 무료 특강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 연락 주시면 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물건을 찾아서 살펴볼 건데요. 서울시에는 다가구 물건들을 좀 추려봤고요. 다가구 리스트는 특강 오시는 분들한테 쫙 풀어드릴 거니까 그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관악구에만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경매 물건들이 한 6, 7개 정도는 나와 있어요. 그 중에 2건만 골라서 오늘하고 내일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1850번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위치겠죠.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신림역하고 봉천역 사이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냥 직선거리로 재볼게요. 신림역에서 약 800m, 그리고 봉천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이 정도 돼요. 지도를 볼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조그맣게 보이게 이렇게 지적을 축소했다가 점점 크게 보면요, 검색량이 많고 주요 시설들 먼저 보여요. 물건지 오른편으로 쭉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물건지 바로 밑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다. 그리고 우리 물건지 가까운 곳에 파리바게트도 있고요.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이디야 커피, 그리고 메가커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좀 다닐 만한 프랜차이즈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은 언덕이 심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임차 놓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매매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보기 전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4번 출구에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4번 출구에 내려서 나지막한 오르막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오고, 우리는 최단 거리로 갈 거예요. 최단 거리로 이렇게 올라오고 식당들이 쭉 나오고 조금 넓은 길이 나오고, 파리바게트 앞에서 지나갔네요. 파리바게트 앞에서 좌회전. 여기가 아주 살짝 오르막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보기에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우리 건물은 좋은 점이, 보세요. 우리가 빌라 같은 거 볼 때 가장 안 좋은 게 옆집하고 사이에 낑겨 있는 게 가장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에 있는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북도로 쪽하고 서쪽 쪽은 채광이 좋다. 이건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물건지 밑으로는 주차장이 3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거주자 우선이겠지만 옆쪽으로 여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요 짜투리 토지는 또 약간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럼 우리 사진 한번 살펴볼까요? 대문 깨끗하고 401, 지금 다른 층하고는 대문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요. 좀 이따가 건물 개방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건물 내부 모습은 너무 깔끔하죠. 옥상도 지금 태양광 패널을 사용을 해서 전기세를 많이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봤더니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 물건지 옆에 아주 길다란 토지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왜 아까 전에 영상에서 우리 물건지 옆에 주차장 3자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전봇대를 기준으로? 아마 그 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토지는 뭘 건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토지를 찾아봤더니 토지의 소유 구분에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물건지 옆에는 군유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좀 트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축물 대장 한번 열어볼까요? 자, 해당 물건은 호수가 0호, 가구수도 0호로 나와요.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상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 다중, 1층 다중, 2층 다중, 3층 다중, 그리고 옥탑 한 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내용은 걸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을 봤더니 17년도잖아요. 지어진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좋은 컨디션의 물건이다. 앞으로는 지하에 주거시설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에 다중으로 허가를 받아놓은 건물들이 수익률 면에서는 가장 좋은 건물입니다. 특히 서울은.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찾아서 가지고 계시면 임대소득을 올리기에는 가장 좋아요. 총 몇 개 호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봤더니 지하층에는요 5개가 있어요. 1, 2, 3, 4, 5 5개 있고 창고 하나 있고, 그리고 1층에도 5개, 그리고 2층에도 5개, 3층 입구가 하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붙어있는 3룸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독립적인 원룸들은 따로 원룸으로 세를 주시고요. 4층을 통으로 임차를 주셔도 되시고, 요 방마다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임대를 주셔도 돼요. 그거는 계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되시는데요. 좀 이따가 저랑 같이 계산을 해보시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임대 수익을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 1층에 5개, 그리고 1층에 5개, 2층에 5개, 그리고 3층에 3개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주변 시세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주변 시세들을 대입을 한 거예요. 지하 1층하고 2층부터 3층까지를 원래는 층수별로 가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좀 해볼게요. 평균 500에 50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거는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건물 상태라던가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이라던가 버스 노선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바뀝니다.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500에 50씩 해서 총 15가구를 월세를 줄 거고요. 3층은 원래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공용 주방이어야 돼요. 근데 보셨겠지만 화장실 2개, 3룸, 화장실이 딸려있는 작은 방 하나 월세 주고요. 그리고 공용 주방을 같이 쓸 수 있는 2칸을 월세로 준다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냥 평균 350에 35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회수가 되는 보증금은 8,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달 월세는 855만 원이 나와요. 우리 최저가 기준 17억 2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계산을 하면 취득세는 빼놓고 신탁 대출 80%를 실행을 하게 되면 13억 7,6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취득세는 개인별로 좀 다르겠죠. 개인별로 다르니까 취득세는 빼놓고 그냥 초기 투자금은 약 3억 4,500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회수한 8,500만 원의 보증금을 대출을 상환을 하면 12억 9천 정도가 남게 되고요. 총 월세 855만 원에서 대출이자 약 537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순이익이 320만 원 가까이 남더라. 그래서 수익률은 6% 정도가 되는 건물이고요. 순수익률은 약 11% 정도가 됩니다. 이 신림은 의외로 땅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실 때 땅 가격하고 건축비하고도 같이 계산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층을 그냥 통으로 임대를 준다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똑같고요. 3층만 보증금 1억에 월세 150 정도를 책정했어요. 주변 시세를 봤더니 전세가 3억씩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신탁을 낄 거기 때문에 아마 3억의 전세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월세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1억에 150까지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1억에 150을 받는다고 치면 회수되는 보증금 1억 7,500이고요. 총 월세는 9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은 똑같고요. 총 월세 900에서 우리 대출이자 500만 원 정도를 내면 약 400만 원 가까이가 수익으로 꽂히게 되고요. 그러면 수익률은 6% 정도가 되고 순수익률은 14%가 됩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이렇게 다가구는 내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리고 좀 실림 쪽에 보면 위반 내용이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위반 내용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까지도 저희 26일 날 무료 강의 때 풀어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하나 물건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내일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매는 정말 꾸준하게 입찰을 하고 진득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패배는 괜찮습니다. 회찰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입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폐차를 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입찰하는 물건이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꾸준히 임장과 입찰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